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CNHSK 5급 강사 이동욱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요. 우리 HSK 5급에 대해서 철저하게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HSK 5급이다라고 하면 많은 분이 스펙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내가 마지못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떤 이유로든지 좋습니다. 5급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HSK 5급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업무를 볼 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중국어 실력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탑에 올랐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HSK 5급에는 중요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때로는 듣기로, 때로는 독해로, 때로는 쓰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앞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강의 1강이 되겠는데 1강, 우리 HSK는 모든 급수에 관계없이 쓰기 부분이 다 있죠. 쓰기 중에서도 5급은 일부분이 문장을 하나를 제대로 똑바로 배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급, 4급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중국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하나의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차근차근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쓰기 제1부분부터 이제 서서히 첫걸음을 내딛게 되겠는데요. 자,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도 상관없고요. 5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5급의 쓰기 일부분은 도대체 출제자가 왜 출제를 하는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위주로 한번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쓰기라는 것은요, 5급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일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4개, 때로는 5개, 때로는 6개, 뭐 10개 이상 배열은 절대 되지 않고요. 이 단어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을 해서 어순에 맞게 똑바른 문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단어 활용을 해서 단어가 제시어가 5개가 주어지는데 이 5개를 모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사용을 해서 80자 정도의 한 편의 글을 내가 완성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사진이 하나가 나와요. 이 사진은 HSK 5급 어휘 2,500개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사진이 나오지 너무 어려운 사진이 나와서 모든 응시생들을 혼란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진은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80자 내외에 글을 한 편 완성하는 실질적인 쓰기는 여기 있는 99번과 100번 이 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위한 기본 작업이 바로 쓰기 제1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쓰기 제1부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문장 배열 문제인데 시험에서 91번부터 98번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시된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의 온전한 문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수는 총 8문제죠. 자, 오늘 1강에서는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중국어의 기본 구조의 뼈대 중의 뼈대, 동사와 형용사가 사용이 된 서술어문 그리고 의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형 탐구에 앞서가지고요. 양대 수러문입니다. 양대. 사실은요,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전적으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해석을 할 때 마지막에 다로 끝나는 그 말. 그게 바로 서술어죠. 자, 간단하게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타짜이지아라고 할 때 짜이가 서술어겠죠? 왜? 그는 집에 있다니까요. 다로 해석되는 건 짜이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타칸电视 그는 TV를 본다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서술어죠? 네, 칸이 서술어죠. 왜요? 그는 TV를 본다니까요. 다로 끝나는 그 단어가 바로 서술어죠.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보겠습니다. 타짜이지아 칸电视 여기에는 짜이도 있고 칸도 있는데 어떤 게 서술어죠? 칸이 서술어죠. 왜요? 그는 집에서 TV를 본다라는 말이므로 짜이는 이때 다로 해석이 되지 않죠. 다로 해석이 되는 그 단어가 바로 서술어인데 중국어 다양한 품사 중에 다로 끝나는 녀석은 동사와 형용사밖에 없죠. 아주 간간히 숫자가 사용된 명사가 서술어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양대라고 봤을 때는 동사와 형용사라는 거 그리고 의문문도 간간히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장문제 쓰기 제1부분에서 과거의 시험을 가만히 통계를 내보면 동사 수로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동사는 뒤에 있는 목적어와 같이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죠.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보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말이 끝나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점을 참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 수로문이란
동사 뒤에 목적어를 같이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때로는 8문장의 서술어가 전부 동사인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6문제 내지 7문제가 동사 수로문이고요. 형용사 수로문은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문 보겠습니다. 比赛于今晚8点举行. 경기는 자 유라는 계산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뒤에 시간사가 동반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저녁 8시에 뭐 된다? 거행이 됩니다. 동사가 왔는데 이 문장은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죠? 동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목적어가 있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我想跟父母商量商量. 나는 부모님과 함께 상의하고 싶습니다. 동사가 중복된 모양으로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 형용사 서술어문 두 문장 보시면 따와科学라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이 끝이 나죠.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무엇이 크다? 무엇이 과학적이다? 이 부분이 주어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서술어문은 특징이 하나 나오겠죠. 주어는 형용사다. 주어는 형용사다.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우리 5급 격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식 성분인 관형어와 부사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酒后驾驶 음주운전은 危害很大.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죠. 그 다음 用牛奶服药. 우유와 함께 약을 복용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건 형용사 서술어문의 대표적인 두 가지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문문인데요. 중국어의 의문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의문조사 마 또는 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장문 쓰시게 될 때 99번이나 100번 장문을 하게 될 때 마침표, 쉼표, 물음표 이런 것들도 원고지 한 칸씩 차지해요. 즉 문장 부호도 글자와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물음표라든지 마침표를 깜빡하신 분 죄송한데 그 부분은 감점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장 부호까지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你们家房子开始装修了吗? 집, 装修라는 말은 내부 수리하는 거예요. 집 이제 내부 공사하기 시작했습니까? 라는 말이고요. 자, 의문대명사. 의문대명사라는 것은 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육하원칙을 설명해 주는 다양한 대명사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도 의문문을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서술어 부분을 긍정, 부정형 합쳐버리면 정반 의문문이 되죠. 이렇게도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의문문이었다. 만약에 얘네들이 쓰기 일부분에 나올 때는 마지막에 반드시 물음표 같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그 전에 앞서 어휘 중요한 거 6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稳定 상당히 좋은 뜻이죠. 안정되는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날 수도 있고 흥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안정되다라고 할 때 稳定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자, 물가의 변동폭이 너무 커요. 쌌다가 비쌌다, 쌌다가 비쌌다. 가격이 이제 물가가 조금 안정되었다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무언가가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되어질 때는 稳定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월말이라는 말인데 자, 위에 D라고 나와 있죠. 보통 여기서 월말이라고 할 때는 물론 이 뭐라는 단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위에 뭐, 니엔 뭐 쓰셔도 되고 위에 D, 니엔 D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고요. 이 D라는 말은 저 끝, 바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에 D, 월말. 의외로 중국인들이 이 뭐라는 단어보다 일상생활에서는 D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쓴다는 사실을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 보시면 거행하다, 주싱, 뭐 행사라든지 뭐 다양한 경기라든지 뭐 다양한 활동들 이 주싱이라는 단어와 사이가 좋죠. 주싱. 그 다음 셔지, 셔지 말 그대로 설계,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셔지. 老师 할 때 실자 뒤에 붙여볼까요? 设计师, 디자이너겠죠. 服装设计师, 패션 디자이너, 汽车设计师, 뭐 자동차 디자이너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巧妙, 巧妙. 우리는 처음 보는 단어를 볼 때요. 한자를 그대로 읽고 그 뜻이겠거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걸 한자 그대로 읽어볼까요? 교묘. 저 녀석 참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썩 좋은 의미 같진 않죠. 중국어에서 이 巧妙는 무조건 좋은 뜻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독창적이고
뛰어나다. 예. 자, 마지막으로 빤리. 앞으로 5급에서 이 동사 자주 보시게 될 텐데요. 뭐 수속이라는 단어와 결합할 때는 뭐 수속을 밟다, 어떤 일과 결합할 때는 또 그 일을 처리하다, 뭐 신분증, 자격증 이런 회원증과 같은 증서와 결합할 때는 또 발급하다 등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동사입니다. 빤리. 자, 여기까지 6개의 단어 꼭 숙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문제 위에 별표 2개가 보이죠? 앞으로 강의할 때 좀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강의를 들으실 때 별 하나는 난이도가 가장 낮은 거고요. 별 3개가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요. 여러분들의 중국어 수준이 점점 향상됨에 따라 이 별의 개수는 여러분들과 아무 관계가 없어지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은 중간쯤 되는 난이도인데, 예, 자,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지금 우지아 물가라는 단어가 보이고 이징 시간부사 같이 왔네요. 시아라일러 원딩 나리더라고 나왔습니다. 자, 한 번에 정답이 보이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정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낯선 시험장, 나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은 이런 불안감, 그 긴장감이 넘치는 시험장 안에서 이 구조가 한 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예, 반드시 단어와 단어를 한번 묶어서 차근차근히 조합해 나가다 보면은 아주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첫 번째 단어 보시면 우지아 물가가 이징이라는 말이 왔어요. 우리 이징이란 말 예전에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죠? 뭐 이징 쩌라, 이징 출라, 뭐 이징 칸라 이런 식으로 이징 뒤에는 뭐가 오죠? 동사가 오죠? 여기에서 동사는 뭐죠? 물론 내려오다라는 시알라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안정되다라는 동사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려오다라고 하려면 앞이나 뒤에 있는 단어 중에 높이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와야 하는데 물가라는 말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내려오다가 이 문장의 전체 서술어가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징 뒤에는 얘가 오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날리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시아라이는 동사이므로 이 시아라이가 여기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리더 원딩, 그곳의 안정이라는 표현은 중국어 표현법과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얘네 둘도 사이는 별로고요. 그러면 이 더 뒤에 올 수 있는 명사는 물가라는 말밖에 없네요. 그럼 얘네 둘이가 또 하나로 묶이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나리더 뒤에 이게 오게 될 거고 이징 뒤에는 이게 오게 될 거니까 시아라이는 어디밖에 갈 수가 없나요? 당연히 원딩 뒷자리인 여기밖에 올 수가 없겠죠. 자, 앞서서 제가 원딩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화가 나거나 좀 흥분을 하거나 하면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나요? 화가 발가락까지 치솟았다고 합니까? 머리 끝까지 치솟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업이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럼 이게 안정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차분히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원딩이라는 말은 시알라이와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원딩 시알라일러, 원딩 시알라일러. 아예 이거 2개를요 그냥 묶어서 외워버려도 좋습니다. 원딩 시알라일러. 자, 그러면 91번 문제는 정답이 어떻게 되죠? 나리더 우지아 이징 원딩 시알라일러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92번 지양유 나와 있습니다. 유 우리 앞선 부분에서 봤는데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다? 시간사가 올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타더 화잔 그의 그림 머시기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모른다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 보죠. 주싱 거행하다였고요. 번 위에 D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예, 시간사로 이번 달 말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 유 뒤에 올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거행되다. 예, 그러면 타더 화자는 문장 전체에 주어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가 타더 화잔 지양. 자, 지양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쓰이는 부사고요. 유 뒤에 뭐가 온다? 이렇게 시간사가 와지고 주싱. 자, 그러면 화잔이 주어, 주싱이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서술어는 동사 주싱이 왔는데 목적어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동사와 형용사 수로문이었는데요. 좀 아까 풀었던 원딩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주싱도 마찬가지고 둘 다 동사가 사용된 가장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 93번 한번 살펴볼 텐데요. 드디어 별 3개가 왔네요. 과연 어려울까요?
쩌와 쇼지가 왔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단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처음 본다. 상관없어요. 예, 쩌와 명사 사이에 오는 건 뭐죠? 양사죠. 휴대폰을 세는 양사겠죠 뭐. 예, 그리고 非常设计 쉬어지는 동사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설계하다. 근데 명사일 때는 또 설계라는 뜻도 있었죠. 巧妙 기억나시나요? 巧妙는 다른 것과 다르게 좀 독창성을 가지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였죠. 형용사가 서술어가 될 때는 반드시 헌이나 페이창과 같은 정도부사를 써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겠고요. 무엇이 뛰어나다? 휴대폰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뒤에 더가 있으니까 이 뒤에는 명사인 쉬어지와 결합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这款手机的设计非常巧妙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형용사 서술어문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형용사에서 말이 끝나야 하니까요. 자, 화면 보시면 서술어인 巧妙 마침표 찍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엇이 뛰어나다는 건가요? 주어 자리에는 바로 이 设计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문제를 낼 수는 없다. 그래서 형용사 수로문은요. 이렇게 주어 앞에 관형어가 올 수밖에 없고요. 형용사 앞에는 대체로 정도부사가 오기 마련입니다. 즉 형용사 서술어문은 주어 앞에 관형어가 길게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의의 가장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手续 수속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빨리 예, 수속과 결합을 할 때는 뭐 우리 수속을 밟는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죠. 예, 빨리手续 수속을 밟는다고. 在哪儿 자, 이 부분 좀 체크해 두겠습니다. 날이라는 것은 예, 장소를 물어보는 의문 대명사죠. 이 말은 즉 94번 문제는 의문문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물음표가 찍혀야겠죠. 마지막 단어 출국인데 자, 출국 수속이라고 할 때 출국 쇼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예와 예, 빨리와 쇼쉬는 수속을 밟다라는 뜻으로 동사와 목적어 관계가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어디 써야 될지 모르니까 예, 짜이나리 예,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푸셨나요? 자, 94번 문제 그러면 같이 한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在哪儿办理出国手续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퍼 포인트가 여러분 숨어 있어요.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술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여기에는 주어가 없으니까 이 문장은 불완전한 틀린 문장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실 게 있는데요. 주어가 가장 핵심이긴 합니다만은 주어가 생략될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첫째로 말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수속을 밟는다. 출국 수속을 어디서 밟아야 되죠? 이 말은 나 자신이 밟고 싶은데 어디서 밟아야 되냐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워 또는 워먼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듣는 사람이요. 말을 듣는 이가 너일 때도 주어는 간간히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른 가서 내 옷 가지고 와라. 快点把我的衣服拿过来. 여기서 니 없죠 지금. 예, 생략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문장. 뭐 예를 들면 환경을 보호합시다. 객관적으로 타인을 평가합시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법규를 준수합시다. 이런 것들은 정해진 사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주어는 생략이 됩니다. 예, 주어가 문장 속에 중요한 성분인 건 확실한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생략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94번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이긴 한데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워 또는 워먼이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죠. 실제로는. 예, 그래서 在哪儿办理出国手续 예,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 동사 형용사가 사용된 서술어 문장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 그리고 의문문까지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양대 수로문이란 동사와 형용사를 칭하는 말이고요. 자, 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었죠. 형용사일 때는 거기서 말이 끝나야 되니까 주어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의문문은 앞서서 우리가 세 가지 의문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봤었는데 마지막에 반드시
말을 써 주시거나 또는 서술어를 긍정 부정으로 해주거나 의문 대명사를 쓰면 됐었고 문장 끝에는 물음표 이 when, how를 반드시 찍어 주셔야 된다는 점,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HSK 5급 쓰기 1부분의 가장 전형적인 문장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2강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뭐 받자문도 있고요, 연동문도 있고 조년문도 있고 앞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텐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5급 쓰기 1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설령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잡아주셔야만 앞으로 있을 뭐 장문 쓰기라거나 독해 또는 듣기 이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어의 많은 재미에 함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원스쿨 CNHSK 5급 강사 이동욱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